고려가 1380년부터 1387년까지 호버트 여진 세력 및 왜구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1376년 이후 점진적으로 만주 및 서역과의 무역을 장악하고 여진족을 명나라의 군사행정체제인 위소체제로 편입시키며 요동과 만주를 기반으로 하는 북원 군벌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장기간 크게 약화시킨 명나라는 1384년 10월 요동으로 대규모 군량을 운송하고 승덕의 명나라군의 병창기지를 설치하며 전쟁 준비에 돌입하더니 1387년 1월 대장군 풍승이 이끄는 20만의 명나라군을 나아추의 본거지인 금산으로 진군시킴과 동시에 초무사를 파견하여 나아추를 지속적으로 회유하면서 화전양면으로 나아추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한다. 1387년 2월 풍승의 명나라군이 통주로 이동하면서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북원군을 격파하고 1387년 3월부터 20만에 달하는 명나라군이 금산을 포위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자 명나라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나아추는 결국 1387년 6월 명나라군에게 항복하며 귀순하게 된다. 나아추의 항복과 귀순은 만주를 지배하는 우치킨 왕가 출신의 유왕 아자스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북원 군벌 세력이 명나라의 황제와 신속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바, 이미 상당한 여진 세력을 포섭하며 요동과 남만주 일대에서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명나라는 마침내 북원 군벌 세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요동 진출 16년 만에 요동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요동을 잃은 북원은 경제와 군사면에서 큰 피해를 입은 채 중원 회복은커녕 고려와의 통교마저 끊기며 막북에 고립된 반면 요동을 수중에 넣은 명나라는 더 이상 고려와 북원의 연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북벌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나아가는데 나아추를 제압하고 1387년 7월부터 북원 정벌을 위한 전쟁 준비에 몰두하던 명나라는 북원으로 출정하기 직전인 1387년 12월 남경에 체류 중인 고려 사신단을 통해 철령위의 설치를 통보한다. 앞서 다룬 명나라의 위소체제에 관해 재차 설명하자면 위소는 명나라가 군사 요충지에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과 병무를 담당하는 군사 행정기관으로 한 개의 위에는 5,656명의 군사가 소속되어 있다. 명나라는 1372년부터 요동의 위소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1402년 2주 25위 체제를 완성하는데 1387년 12월 당시 요동에는 12개의 위가 설치되어 약 7만의 명나라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경의 고려 사신단이 13번째 위소에 해당하는 철령위의 설치를 통보받은 직후인 1388년 1월 고려에선 이인임이 실각하는 정변이 발생하는데 그간 이인임 일파인 여문반과 임견미 등의 극심한 부정부패에 분노한 추영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이인임 일당을 숙청하는 무진피어가 발생하면서 고려의 국정은 최영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한 목적은 고려에게 철령위 설치를 통보한 외교 문서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철령의 북, 동, 서쪽이 옛날 개원에 속했다는 문구는 과거 원나라 시기에 한동안 고려의 동북면을 통치하던 상성총관부가 요동과 만주 일대를 통치하던 원나라의 행정기관인 유양행성의 관할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며 그 토착 군민인 여진, 달단, 고려인 등을 요동이 통합하여 관리하라는 문구에는 명나라 요동도사가 철령위를 통해 동북면에 거주하는 여진인, 몽골인, 고려인 등을 관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어서 철령의 남쪽은 예로부터 고려에 속했으니
그 인민은 모두 그 나라 관할에 속하도록 하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동북면 이남 지역은 고려의 영토이므로 그 지역의 국민들은 모두 고려의 국민들이라는 의미로서 이를 통해 고려는 명나라가 한때 원나라의 상성총관부가 통치했던 동북면과 그 국민을 다시금 명나라의 관할에 두려는 목적으로 천령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 1388년 2월 명태조 주원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를 방문했던 고려 사신단의 대표인 설장수가 귀국하여 명태조 주원장이 언급한 내용을 직접 우왕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구선성지를 통해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한다. 이에 우왕과 최영을 비롯한 많은 신료들은 명나라에게 천령 이북을 넘겨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는데 일단 명나라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천령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우왕과 조정 대신들은 밀직제약 박이중을 급히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고려의 국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천령위의 설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표문을 전달하기로 한다. 그러나 명태조 주원장의 구선성지에는 천령 이북을 요동에 귀속하겠다는 통보 외에도 여전히 고려의 대명 첩보 활동과 공마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고려에게 사신을 파견하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던 터라 이 뭔 개소리야! 일단 박예중을 사신으로 파견하긴 했지만 막상 고려는 외교를 통해 천령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 자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의 첩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명태조 주원장의 오랜 의심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가 공마의 품질을 문제 삼았다고 나나 막상 명나라가 공마를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모두 고려를 압박하려는 목적을 지닌 명태조 주원장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천령위를 두고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 우왕과 최영은 개경의 박리군을 동원하여 서북면의 성곽들과 한양의 중흥성을 점검 및 보수하면서 서서히 요동 정벌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1388년 3월 박이중이 명나라의 남경으로 사행을 떠난 사이 명나라의 요동도사가 요동기군의 지휘사 2명과 병사 1000명을 선발대로 파견하여 고려 서북면의 국경지역인 강계에 천령위를 설치하기 위해 주둔지를 확보하고 역참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승차 이사경으로 하여금 압록강변의 천령 이북을 요동에 귀속할 것이라 공포하는 방문을 부착하게 하자 서북면 도원무사 최원진은 급히 전령을 보내 이 사태를 조정에 보고하게 되고 우왕과 최영은 끝내 고려 북변에 천령이 설치를 추진하는 명나라의 조치에 크게 분노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명나라의 후군 도독부에서 요동백호 왕등명을 개경으로 파견하여 천령이 설치를 통보하자 우왕은 병석이라는 이유로 왕등명의 아련을 거부하고 최영은 고려군에게 강계 변경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여 명나라군 21명을 격살한 뒤 승차 이사경을 포함한 관리 5명을 사로잡아 억류시키며 요동기군을 고려 북변에서 물리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려의 강계 인근에 천령위를 설치하려던 계획에 실패한 명나라는 고려의 북변에서 물러나 1388년 3월 심양 남부에 위치한 봉집에 천령위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393년 4월 천령위를 심양 북부에 위치한 은주로 이전하게 된다. 명나라의 요동기군이 고려 북변에서 물러나자마자 요동을 공략하기로 결정한 우왕과 최영은 중앙군과 지방군에서 병력을 징발하여 공유군을 편성하고 사열한 뒤 수차례에 걸쳐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1388년 4월 1일 사냥을 명목으로 자비령의 군사 요충지인 봉주로 이동한 우왕은 은밀히 최영과 이성계를 호출하여 공유군을 이끌고 요양을 공격하도록 하명하지만 막상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성계가 주장한 사불가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를 수 없다. 농번기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 멀리 원정을 나간 틈을 타서 왜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장마철이라 활과 쇠뇌의 악교가 느슨해지고 대군 사이에서 역병이 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388년 4월 2일 우왕이 다시 이성계를 불러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요동정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자 1371년 10월 고려군을 이끌고 요동성을 공격하여 점령했다가 군량 문제로 인해 조기에 철군해야 했던 이성계는 요동이 장마로 인해 뻘밭으로 바뀌는 여름을 지나 군량이 풍족해지는 가을에 출병하자고 간청하지만 이마저도 우왕과 최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효군의 출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고려가 철령이와 요동 출병을 두고 명나라와 한참 날선 대립을 이어나가던 1388년 3월 남옥이 지휘하는 15만의 명나라군은 명태조 주원장의 명을 받아 북원의 숨통을 끊기 위한 원정을 떠나는데 1388년 4월 9일 대령을 지나 경주를 거쳐 부이르 호수에 다다른 남옥의 15만 명나라군은 1388년 4월 11일 막북의 모래바람으로 인해 어두워진 날씨를 이용하여 부이르 호수 동북쪽 80여 리에 위치한 북원군의 본영을 공격하면서 이른바 부이르 호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북원은 남욱의 명나라군에게 주력군 7만을 잃고 연이어 수도인 후룸베이얼까지 점령당하는 대참사를 겪게 된다. 명나라군은 전투 끝에 북원 천원제의 차남 지보노, 우왕 타하지, 대왕 달리마, 평장 이하 행정 관료들과 관할 백성들 그리고 북원군 장졸들을 포함하여 약 8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북원 황제의 보세, 금패 및 금은인을 노획하고 15만에 달하는 가축을 사로잡는데 명나라군이 후룸베이러를 점령한 시점에서 사실상 북원은 멸망했으며 남욱은 도주한 북원의 천원제를 사로잡기 위해 기병으로 구성된 추격대를 파견했지만 천원제는 남욱이 보낸 기병들의 추격을 가까스로 떠돌리고 황태자 천보노 및 소수의 대신들과 함께 카라코룸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1388년 10월 3일 카라코룸을 점령한 명나라군을 피해 기병 16기를 이끌고 툴강 서쪽으로 도주하던 천원제는 이수데르 조그리투가 이끄는 오이라트 기병들에게 기습을 받아 살해된다. 이수데르 조그리투가 천원제를 공격해 살해한 이유를 알아보면 약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몽케칸이 사망한 1259년 쿠빌라이는 동생 아리크부카와 데칸 계승을 두고 5년간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1264년 8월 21일 아리크부카가 쿠빌라이에게 항복하면서 아리크부카와 그를 지지한 세력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특히 1266년 대도에서 의문의 독살을 당한 아리크부카의 배후에 쿠빌라이 칸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리크부카의 일가는 쿠빌라이 칸의 일가에게 크나큰 원한을 품게 된다. 하지만 몰락한 아리크부카의 일가는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 칸에게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아리크부카의 일가가 원한을 갚을 일은 요원한 듯 보였으나 아리크부카가 독설된 지 122년 만인 1388년 10월 3일 아리크부카의 후손인 이수데르 조그리투가 명나라군에게 쫓기고 있던 쿠빌라이 칸의 후손인 천원제를 살해하면서 마침내 가문의 오랜 원한을 서룩하는 데 성공한다. 내전 초기 몽골에선 쿠빌라이보다 아리크부카를 지지하는 세력이 우위에 있었으나 이때 고려의 원종은 쿠빌라이를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몽골에서 고려의 입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데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 칸에게 지지의 대가로 세조 구제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여
고려가 국채와 통치체제 및 고유의 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 명나라군이 북원의 수도 후른베이러를 점령한 바로 다음 날인 1388년 4월 12일 고려 우왕은 공유군의 수장인 팔도도통사의 최영을, 우군도통사의 이성계, 좌군도통사의 조민수를 임명하며 공유군의 지휘부를 편성하고 공유군의 원정병력으로 전투병 38,830명, 지원병 11,634명, 그리고 운송마 및 전투마 21,682피를 편제 승인한다. 그리고 명나라군이 요동과 만주의 북원 군벌들을 굴복시킨 데 이어 막북의 북원을 평정하고 있다. 1388년 4월 18일 오만의 고려 공유군은 숙취로 고생하는 우왕의 환송을 받으며 서경에서 요동을 향해 출정하는데 공유군은 10만 병력을 이끌고 요동으로 출정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압록강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한다. 다만 공유군의 수장인 최영이 우왕의 적극적인 만류로 인해 개경에 머무르게 되면서 공유군의 실질적인 지휘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맡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남경에 입성하여 명나라 예부의 표문을 제출하고 명태조 주원장을 아련한 고려사신 박의중은 고려의 역사와 사료를 근거로 조종 이래 철령 이북에서 공엄진까지 고려의 영토임을 설명한 뒤 철령 이북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철령위는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는데 고려의 표문을 읽은 명태조 주원장 역시 고려의 주장대로라면 철령 이북은 고려에 예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치호 형세를 살피자면 한때 원나라의 관할이었던 철령 이북의 요동 귀속 또한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고려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철령이 설치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언급한다. 1388년 4월 29일 후른베이러를 점령한 명나라군은 이어서 북원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함나장의 본진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며 함나장의 병사 15,803호 약 7만 9천에 달하는 병력을 포로로 사로잡고 말과 낙타 48,150피를 노획한 후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남경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시기에 고려 공유군은 서북면의 안주를 거쳐 위화도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위화도로 향하는 동안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자 이성계는 도평의사사 지인 박순을 통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요동까지 진군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왕과 최영에게 철군을 요청하지만 도리어 최영은 예상보다 진군이 느려졌다면서 행군 속도를 높이라고 이성계와 조민수를 강하게 질책하는데 마침내 1388년 5월 7일 공유군은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위화도에 도착하지만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하면서 공유군은 위화도에서 발이 묶이게 된다. 고려군이 위화도에 도착한 날 최영은 우왕에게 자신이 직접 전선에 나가 공유군을 지휘하겠다고 건의하지만 우왕은 최영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목호의 난을 진압하고자 개경을 비운 사이에 공민왕이 시해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최영의 건의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고려는 동요하는 공유군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게 된다. 공유군이 서경에서 출정한 지 3일 후인 1388년 4월 21일 평안도 초도에 왜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5월에는 금강 하류의 진포와 양광도 일대 40여 개 군에 출몰하여 노략질을 하는데 우왕과 최영이 고려군의 주력을 요동으로 파병하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여러가지 방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이 전력 공백과 병력 부족으로 인해 왜구를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왜구의 준동을 우려하며 요동 출정을 반대했던 이성계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만다. 결국 고려의 주력군이 자리를 비우면서 출몰한 왜구는 고려의 주력군이 귀환하고 나서야 완전히 제압된다. 1388년 5월 13일
선봉대인 이성원수 홍인계와 강계원수 이역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먼저 명나라군에 대한 정탐을 겸해 요동경계를 공격한 뒤 서둘러 위화도의 본대로 돌아오지만 장마로 인해 하천이 범람한 탓에 공유군이 위화도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는 동안 병장기가 파손되고 역병이 돌기 시작하자 이성계와 조민수는 개경으로 전령을 급파하여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재차 회군을 요청한다. 첫 번째, 명나라와 충돌하지 않는 것이 사직을 보존하는 길이다. 두 번째, 천령이 철회를 요청하러 떠난 박예중의 귀국을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패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고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를 거절한 뒤 환관 기만을 위화도로 파견하여 연이어 도강을 재촉하는데 이에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가려는 환관 기만을 억류하게 된다. 장마로 인해 부교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탈환병이 발생하고 역병이 심해지는 가운데 회군하자고 조민수를 설득하던 이성계가 우군 병력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철군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유군 내부에서 분쟁까지 벌어지게 되자 결국 조민수는 이성계와 함께 회군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388년 5월 22일 이성계와 조민수는 개경에 회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직후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위화도에서 회군하기 시작하는데 이틀 뒤인 5월 24일 공유군의 회군 소식을 접한 서북면 조전사 최유경은 이를 우왕에게 보고한다. 당시 평안도 성주에서 호학을 들으며 온천욕을 즐기고 있던 우왕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면서 최영과 함께 기병 50여 기를 거느리고 서경을 거쳐 대동강을 건너 지름길을 통해 이동하여 개경으로 입성한다. 그리고 최영은 5월 28일부터 파병으로 인해 축소된 중앙군에 징병을 통해 모은 병력을 추가하여 급히 전투 준비에 임하지만 공유군 출정에 더하여 고려군이 왜구를 진압하기 위해 양광도와 전라도로 이동하면서 개경 지역의 전력 공백이 심화된 탓에 공유군으로부터 개경을 방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1만 병력 앞에서 최영의 고민은 커져만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